이준석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준석을 칭찬하던 언론들이 갑자기 또 하이에나 때처럼 변해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느낌표 출발 이준석 한 달 만에 물음표로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에 탑으로 이준석을 조졌습니다. 영선, 그러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 없는 36세 당대표 최근 논란의 중심, 전국민 지원금, 통일부, 여가부 폐지 등 역풍, 당내 당대표가 대선 리스크 우려. 자, 요렇게 하고, 당정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서로 떠넘기던 재난지원금 문제를 이준석이 덜컥 받아와 당을 흔들었다. 국민의힘 지원금 딜 벌집 수신 상황, 당내에서 원내 지도부 패싱에 실망은 한다. 이준석은 확정적 합의 아니다. 지금 해명을 했고, 전 국민 지원금 당론 정한 민주당 이준석 합의 번복 100분 쇼라고 비판. 자, 이렇게 했고, 조선일보는요, 당 철학 붕괴 월권 대표 리스크 불거진 야, 윤희숙 제왕적 당 대표 뽑았나, 조혜진 스피커가 아니라 매니저다. 비판 화살에 이준석 서둘러 해명, 합의 아닌 가이드라인이었을 뿐 정치권에서는 영선 당대표 리스크 터졌다. 백분 대표, 탱자 대표, 비꼬는 여, 이준석 똥볼 착다, 비아냥도, 송영길 정치적 반전에 성공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던 홍남기가 이번에도 홍두사미가 돼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까지 가세했으니 정권이 이제 전국민 재난비용금을 20만원씩으로 주자고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관철될 거다. 자, 동아일보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정적 합의 아니다. 송영길과 해동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 혼선. 이준석 재난지원금 갈팡질팡의 야 내홍. 여는 전국민 지급 당론 확정. 즉 이준석이 합의 부분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합의해주고 나면서 이제 번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건은 전 국민한테 주고 싶었는데 홍남기나 정부가 반대하는 척도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망설이고 있고, 80%만 준다니까 79%는 되고 81%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죽어도 욕먹는 일이 속출할 거니까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이준석이 걸려듦으로써 나중에 아니다 해봤자 국민들은 이준석까지 합의해 줬던 일이니 이제 이런 것을 여당이 줘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인식하게끔 돼버렸다. 지금 그거지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 발언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하기로 했다고 송영길이하고 밥 먹은 직후 10일 7시 50분에 대변인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10시 34분에 당의 회의를 하고는 소상공인 지원을 넓힌 후 남는 재원이 있을지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다. 10시 34분이고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올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SBS 라디오에 나와가 속보 경쟁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것만 나가서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그 다음날 오전 11시 반에 기자들 질문 응답에는 양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 당은 추경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 창구가 원내 지도부다. 자, 요렇게 빠져나갔고요. 자, 그리고 매경에서는 이준석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 여당은 국정이 장난이냐 하고 당내 반발에 재난지원금 번복,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이준석 번복, 윤호중 추미애 이준석 맹공, 100분 만에 해군 바지 사장이다. 당정청 합의 깰 명분 찾는 송영길 전략에 이준석이가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이한테 이 무게감이 없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설의 비판까지 나서서 조선일보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덜컥 합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취임 한 달 만에 확연해진 이준석 리스크.
여가부 통일부 폐지 이어 지원권 합의 논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 만큼 신중해져야.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송이 경솔한 합의와 번복, 혼란에 빠진 재난지원금. 요렇게 이제 전 언론에서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준석을 만들고 이제는 또 이준석을 죽이기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당 내부에서 이준석 사태에 대한 내용들이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준석이 제대로 사고를 크게 한번 칠 거라고 예측을 해온 상태에서 이번 일이 발생하자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국민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살포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를 덜컥 받은 이준석은 그야말로 정치 아마추어라 평가를 받고 지금 번복해도 이거를 갖다가 하고 싶었는데 국민 여론이나 정부 또 관료들을 의식해서 차마 못하던 여당이 이준석 핑계를 대고 이제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전 국민 주는 걸로요. 그래서 동당의 신뢰 추락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이번 사건은 이준석의 정치력 부재, 야당의 신뢰 추락, 당내 의원들의 불만 고조, 당직자들의 비대위 언급, 정권 교체 아닌 당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준석 돌풍이 아닌 이준석 역풍, 이준석 뒤에 하태경, 유승민이라는 분열주의자들이 작당을 해서 이리 됐다. 정책 비전이 부재하다. 2030 2대남들을 위한 말장난 정치를 하고 있다. 세대 차이만을 노린 정치 패턴이 한계에 부딪혔다. 당 중진의 역할이 사라져버렸다. 정치 평론가 수준의 하향 정치, 내공 없는 젊은 꼰대, 입만 앞세운 부실 정치인, 이런 부정적 평가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경우 이준석이 통일부 폐지론의 전격 반기까지 들며 기자들 사이에 두 사람 갈등론까지 나오고 이준석과 중진 간의 대화 단절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재난지원금 합의 발표를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고 윤희숙이 이준석을 향해서 당내 민주화도 모르는 제왕적 대표라고 비판하며 당 정체성을 따져묻고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입만 앞세운 예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입만 앞세워 화제성 이슈를 만들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한마디로 당을 모르는 당대표를 가지고 이대로 가면 당대표 혼자만 남고 당과 대권 후보들은 모두 침몰할 것이다. 그 예로 서울 부산 시장에 승리했지만은 4월 7일 재보선했어요. 그리고 30대 대표 뽑았다고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꼭 한 달 만에 여당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처음에는 송영길이 지지율이 낮고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은 이게 한 달 만에 역전돼 버렸다는 겁니다. 야당은 다시 수세적으로 몰리고 이러다가는 총선 이전의 상황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의 말장난과 보여주기 정치로 당은 갈수록 허당으로 가고 있다. 현역 정치인들이 당이 가라앉는 상황을 실감도 하지 못하고 탱자탱자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동당 스스로가 입당하지도 않은 윤 총장의 짐을 떠맡아 가다가 지금 같이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사고가 터질 거고 결국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한 채 당 밖으로 혼자 떠돌아다니고 집으로 떠들다가 사고를 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준석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저한테 좀 지켜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꼰대처럼 처음부터 비판한다,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이준석이 옳다고 생각하냐? 저거 빨리 쫓아내야 정권 교체에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깁니다.